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 1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요거 좀 특이하다고 못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도형의 방정식은 되게 특별한 표현이라고 그랬어. 도형을 다른 말로 내가 두 글자로 바꿔 썼는데 뭐라고 할게? 눈에 찍힌 발자국을 내가 얘기했는데 자취였어. 도형의 방정식이 자취의 방정식이야. 같은 말이야. 이건 그냥 암기를 해야 돼. 용어를 두 가지를 다 쓰고 있거든.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자, 그리고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2대 1인 점.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쓸 때만 좌표를 뭐라고 돌아가 그랬지? 좌표를 유일하게 좌표 놓는 법에서 선생님이 자취만큼은 좌표가 이거다 라고 얘기했어. 뭐였지? X, Y였지. 유일하게 X, Y. 다른 애들은 X하고 Y를 쓸 수 없다고 그랬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X, Y를 쓰는 유일한 점은 자취의 방정식과 도형의 방정식. 요때만 P는 X, Y다. 이 P는 그냥 주로 P를 쓰는 것뿐 특별히 뭐 중요하진 않아. 근데 보통 P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취가 자 이거 face야 face. 자취를 영어로 한 face거든. 그래서 앞글자를 P라고 쓴 거야. 뭐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 자 어쨌든 P를 쓰는 이유는 여기서 출발한 거고 PA와 PB의 거리비가 2대 1이다. 이걸 그대로 식으로 쓰면 PA 이 점을 P라고 했습니다. P에서 A까지 거리 P에서 B까지 거리 B가 2대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그러면 내향의 곱, 외향의 곱 같아야 되니까 이 PB는 PA가 되고 이제 PB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야. 따라서 X에서 X를 빼고 제곱 Y에서 Y를 빼고 제곱 자 PA도 마찬가지 여기서 A까지 거리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연산해야 되거든. 뭐 해야 돼? 연산을 하면 그렇지 양변 제곱이야. 양변 제곱은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그랬지. 따라서 여기서 제곱하고 여기서도 제곱하고 자 여기서 제곱할 때 틀린 애들이 주로 어디서 틀리냐 2를 제곱해서 4가 돼야 되는데 2라고 쓴 애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져. 따라서 안에 있는 것만 그대로 나오니까 정리해버릴게. 자 우변은 루트만 사라지면 되니까 자 이제 귀찮지만 내림 차순으로 싹 다 정리해야 돼. 4x제곱 x제곱 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4x 4y제곱 y제곱 이항하니까 3y제곱 상수항 유일하게 16 지워졌다. 16이 양쪽이 다 16이네. 따라서 능력이 됐네. 자, 그랬더니 x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 이거 이름 뭐야? 이 도형의 이름 뭐야? 이 도형의 이름 원의 방정식. x, y가 2차인 게 원의 방정식. 양변을 3으로 나누시고 자, 이게 답이 돼. 이게 답이 돼. 근데 표준형이 좀 더 우리가 많이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표준형을 한 번 더 만들어보고 이것도 답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반의 제곱 빼기 반의 제곱을 요 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고 선생님이 전에는 이렇게 했지. 원의 방식 풀 때만큼은 양변에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했었지. 똑같이 더하자. 그러면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의 제곱이어서 이렇게 써도 정답이야. 중심은 얼마야? 4,0 반지름은 4인 원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것도 정답, 요것도 정답. 둘 다 정답이야. 답지에 뭐가 나왔을지 선생님이 예측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맞는 게 나오면 정답으로 이해하면 되고 뭐 표준형을 만들어 보거나 전개해 보면 알 수가 있겠지. 자,
요게 거리의 비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도 서술형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67번 똑같은 문제야. 얘는 아예 대놓고 AP 대 PB가 3대 1이라고 아예 써있습니다. 그리고 전 P의 자취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P의 좌표 뭐 X, Y로 놓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죠. 완전히. 아까는 한글로 거리비가 몇 대 몇, 지금 아예 식이 써져 있어. 이 식이 써 있는 거야. 더 좋아, 더 좋아.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문제 풀다가 이 교재를 풀다가 아, 똑같은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습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야.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개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예요. 자, 제목.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원이 이렇게 있어. 또 원이 이렇게 있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원을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원이 결정되기 위해서 점이 몇 개 있어야 원이 그려질까? 자, 원은 점이 3개 필요해. 근데 점이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러면 원이 결정되지는 않아. 대신에 뭐 이런 느낌이야. 엄청 작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교점을 지름으로 할 때가 원의 크기가 제일 작을 때야. 제일 작을 때야. 그러면 제일 클 때는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일 클 때는 못 찾아. 왜냐면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좀 더 크게 그리면. 근데 이런 식으로 크게 그리면 나중에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초록색으로 내가 그었지. 이거 원이야. 지구 정도 되는 크기의 원이야. 지구보다 더 크게 태양 정도 못 그릴까? 그릴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원을 무한히 크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원은 아주 다양한 원이 존재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다양하게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럼 원이 딱 하나로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우리 3점을 지나는 원 풀어본 적 있어. 점 3개가 필요해. 그러면 이 문제는 결정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식을 세울 수 있어. 어떻게 식을 세우냐? 자, 필기 잘하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자, 제목은 두 가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직선을 우리는 공통형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1 플러스 1은 0이라고 식을 쓰는데 두 원 중에 하나에 k를 곱해서 써야 돼. 1 플러스 k1은 0이야.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아니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빨간색, 초록색 무수히 많은 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k 값이 변할 때마다 원의 크기가 바뀐다고 보면 돼. 자,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요거 직선이라고 바꿔볼게요. 요 직선. 이 직선은 유일해. 왜 유일해? 점이 몇 개니까? 2개야. 직선을 결정할 때 점 몇 개 필요해? 2개면 충분해. 따라서 얘는 직선이 결정되는 거야. 완전히 하나로. 그럼 어떻게 구하냐? 아까 1하고 1을 더했지. 이렇게 외워. 아까는 1 풀 1이었어. 이번에는 1 마이너스 1은 0. 두 개가 되게 비슷해. 봐. 1 빼기 1은 0. 1 플러스 K1은 0. 만약에 K가 없다면 하나는 빼기고 하나는 덧셈이지. 그치? 근데 덧셈에는 K가 한쪽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위에 게 직선, 밑에 게 원이란 말이야. 그치? 여러분들은 외울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데까지 똑같고 원을 찾을 때는 플러스를 찾고 직선을 찾을 때는 마이너스를 찾는다라고 기억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 모양이 직선 같지 않니?
이렇게 외우면 원 빼기 원할 때 빼기가 직선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외우기 편할 거야. 직선이 요 빼기가 직선 모양이잖아. 직선 찾는 식, 덧셈이 원 찾는 식. 자, 이 두 개가 많이 헷갈린다. 자, 마지막으로 필기 단 일반형이야. 표준형 아니야. 일반형이야. 여기서 원은 일반형으로 표현해야 돼. 일반형이 뭐냐고? 완전적으로 맞는 게 표준형이잖아. 일반형은 이게 일반형이었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2차 x에 관한 1차 y에 관한 1차 상수항 이렇게 쓴 게 일반형이야. 완전적으로 아닌 거. 여기 봐봐. 일반형으로 그냥 나와 있어. 공학계도. 그냥 바로 써먹으면 돼. 만약에 표준형이면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바꿔줘요. 이 개념을 쓰려. 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부터 찾자. 선생님, 원점을 지나는 건요, 이건 나중에 보면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부터 찾아. 어떻게 찾아? 1 플러스 K1이요. 원 두 개 있잖아, 그치? 두 개 더해? 1 플러스 K1. 두 번째 원. 이게 이 뜻이야. 1 더하기 K1은 0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 선생님, 두 원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도 돼. 바뀌어도 답은 나와. 단 K 값은 다르게 나와. 하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와. 자, 어쨌든 1 플러스 K1은 0이라고 식을 세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럼 이제 원점을 지난다를 이제 써먹어. 0,0을 지나. 뭐 해야 돼? 네. x에다 0, y에다 0, x에다 0, y에다 0. 남는 것만 쓸게. k. x에다 0, 0, 0. 마이너스 0.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k를 구했으니까 k 자리에 마이너스 2로 바꿔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제 원이 결정된 거야. 왜 결정됐어? 세점을 지나니까. 교점 2개, 원점 하나, 3개잖아. 그래서 원이 결정이 된 거야, 이제. 자, 이제 이걸 정리하면 돼.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2x, y는 앞에 거만 있네.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는 0.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일반형이 답일 수도 있고 표준형이 답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다고 그랬지. 그냥 방정식인 거라고 했으니까. 네. 선생님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1 플러스 K1은요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1 마이너스 1은요 라고 식을 세우면 되고 일반형이어야 된다는 거. 일반형. 그리고 얘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공통현이라고도 부른다. 똑같은 말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 똑같은 말이야. 자, 76번 바로 나오지. 두 번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되게 쉬워. 외우고 있다는. 외우고 있다는. 선생님이 공통현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셨어. 투는 법은 1 빼기 1은 0이었어. 단 일반형. 일반형이니? 일반형이야. 따라서 1 빼기 1 는 0 끝. 계산하면 되지. 계산도 되게 쉬운 게 뭐냐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다 지워져. 남는 거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y 마이너스 14. 근데 선생님 이런 얘기 있다. 답 쓸 때 개수가 정수인 게 좋고 x의 개수는 플러스인 게 좋다 그랬지. 따라서 여기를 마이너스를 곱해서 답을 쓰는 게 좋은데 지금 마이너스 2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깔끔한 형태의 답이야. 나눌 수 있으면 나누기도 하는 게 좋고 답지는 항상 이렇게 써야 돼. 최적화되어 있어. 물론 얘를 y는으로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답지. 예측할 수 없어. y는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7로 써 있을 수도 있어. 둘 다 정답이야. 오케이. 자, 이건 79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게 뭐야? 방금 한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공통현 어떻게 구해? 원 빼기 원은 0으로 구해. 원 빼기 원은 0. 자, 그렇게 구했더니 그 다음 뭐래? 이 직선과 수직이래. 아, 수직은 좀 이따 고민해. 일단 배운 거 먼저 해. 원 빼기 원. 자, 여기서 여기를 일반형 맞지? 빼기 해, 빼기. 빼면 어떻게 돼? 요번에 바로 뺄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 자, 선생님이 빼기를 그냥 암산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빼세요. 뺄 때는 괄호치고 빼는 게 좋아. 자, 그리고 얘가 수직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y는으로 정의해야 되니까 y는 x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y는으로 바꿔서 왜? 수직 조건이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해야 되니까. 자, 기울기 얼마야? a. 기울기 얼마야? 1. a 곱하기 1은 마이너스. 끝났지? 자, 간단합니다. 자, 82번. 또 공통현이 나왔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래. 길이를 구하래. 자, 일단 배운 거 공통현 구하는 거 뭐였지? 원 빼기 원은 0. 단 무슨 형? 일반형. 표준형이야. 둘 다. 따라서 일반형으로 바꿔. 얘 일반형으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지. 자, 빼기 얘 좌변으로 다 정리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y 64 36 100 이항하니까 85 이항하니까 15. 자, 원 빼기 원 할 거야 은지야. 그렇게 귀엽게 턱을 베고 자, 좋아. 그래도 안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지? 보려고 턱으로 받치고 있잖아. 좋은 자세야. 자, 그러면 16x 플러스 12y 마이너스 40은 0. 공통편을 일단 구했어. 그리고 선생님은 최대한 최적화시키라고 했고 4로 나눠지니까. 자, 이렇게 해야 가장 예쁜 답이야. 최적화돼 있지 플러스지. 정수만 있지. 이런 거. 물론 y는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 능용으로 한 다음에 이제 길이를 봐. 자, 원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원이고 또 하나는 얘가 좀 더 크지. x 빼기 8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6의 제곱은 85라는 원이 또 있어. 그러면 두 원의 공통현은 여기거든. 공통이 되는 현. 이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거든. 근데 공통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만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뜻이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은 원 빼기 원으로 할 수 있지만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길이는 필기하세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이 등장해야 되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드냐? 자, 중학교 때 배웠는데 원 두 개 중에 더 예쁜 원을 하나 골라. 선생님 눈에는 이 두 개 중에 얘가 더 식이 예쁜 것 같아. 맞아? 동의하십니까? 더 심플하잖아. 그럼 얘 중심을 딱 찍어. 몇 콤마 몇이야? 이거 표준형 되어 있는 거야. 1차가 없잖아. 몇 콤마 0이야 중심. 그러면 여기서 현을 향해 수선을 빵 내리면 중3 때 배웠어. 수직 2등분이 된다. 배웠어. 그 다음 이렇게 이으면 직각삼각형이야. 맞니? 근데 요 길이가 원의 뭐야? 반지름이잖아.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 어떻게 보여? 이 길이. 이게 바로 디스턴스야. 이게 최근에 배운 개념이야. 뭐와 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은 어디 있어? 0,0이 어디 있어? 직선은 어디 있어? 이 직선 어디 있어? 이 직선이 공통현의 방정식이잖아. 사이의
4x 더하기 3y 여기 10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 알아. 5잖아. 반지름 5라고 나와 있잖아. 5의 제곱. 디스턴스를 구해야지 뭐 지금. 디스턴스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점을 직선에 대입해.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의 절대값. 따라서 5분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10이 됐고 2 디스턴스는 2. 그럼 뭐야? 이거 5야. 이거 2야.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이걸 x로 놓고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5의 제곱. 따라서 이 길이는 루트 21이다라고 피타고라스를 표현한 거야. 이 그림을 필기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피타고라스는 알겠는데 R이고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야. 나머지 하나는 공짜. 왜?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의 두 변을 알면 나머지 하나는 공짜라고. 그냥 구하면 된다고. 피타고라스. 그럼 결국 두 개 구하는 게 포인트였던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루트 21의 몇 배? 2배를 해야지. 공통현의 길이는 요 길이라고 했잖아. 요 길이. 요 길이니까 루트 21, 루트 21. 따라서 답은 2루트 21이 되는 거죠. 2배니까. 자, 여기서 이런 질문도 나와요. 선생님은 두 개 중에 파란색 원을 선택하셨는데 얘를 선택해도 답이 똑같나요? 똑같아. 얘는 중심이 또 해볼게. 8,6이야. 수선을 빵 내려. 그럼 2등분인데 똑같아. 그 다음 반지름 2요. 그럼 얘 반지름 얼마야? 루트 80.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구해? 디스턴스. 또 해볼게. 디스턴스. 이번에 초록색 디스턴스야. 루트. 직선은 똑같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점은 8,6을 대입해. 8, 4, 32 플러스 18 빼기 10의 절대값 5분의 40 8이야. 이 길이는 8이야. 루트 85고 8이야. 그럼 나머지 요 길이 x라고 나. x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루트 85의 제곱 x제곱 얼마야? 64니까 21 똑같지. 숫자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라고 했던 게 이런 거야. 그럼 고를 때 이왕이면 심플한 거 고르라고. 0이 많을수록 좀 좋잖아. 이왕은. 그치? 그래서 계산하기가 쉬운 걸 골라서 하면 됩니다. 자,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공통현의 방정식도 필요하고 피타고라스도 필요해. 그 피타고라스에는 R과 디스턴스가 들어있다는 사실. 이게 포인트야. R과 디스턴스가 들어있구나. 자, 그래서 원의 방식의 기본 개념은 끝났고 이제 원의 접선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위치가 뭐예요? 이 6단은 맞니?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오케이. 자, 아이들이 위치관계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위치관계는 필기하세요. 교점의 개수. 위치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교점이 몇 개 가능할까? 원과 직선은 교점이 몇 개나 가능할까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원 하나,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교점 몇 개야? 2개. 원과 직선을 그렸어. 교점 몇 개야? 1개. 1개. 이 그림을 뭐 한다고 그래? 접한다 그래. 접한다. 자, 2차 함수할 때도 교점이 1개인데 접한다 그랬어. 똑같아. 그 다음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교점 몇 개? 1개.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개념은 뭐야?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 관련된 개념이 뭐가 있었더라? 1학기 때 무슨 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 몇 개? 2개. 판별식이 0이면 교점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였지. 그치? 자, 그런데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판별식을 쓸 수 있으나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판별식이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려는 노력이야. 근데 또 새로운 이론이라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 뭐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방금 했던 디스턴스를 구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디스턴스를 구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디스턴스를 구해.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디스턴스랑 반지름을 비교해봐. 크기를. 누가 더 커? 반지름도 크지 않니? 반지름은 요게 반지름이잖아. 반지름도 크지. 자, 이건 어때? 둘이 어때? 똑같아.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똑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디스턴스랑 반지름이랑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반지름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디스턴스랑 반지름으로의 대소로 비교하는 거야. 특히 접할 때는 판별식은 0이었는데 그때 등호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공통점이 있어. 하지만 양쪽은 판별식 쓰지 말고 다 디스턴스로만 처리하자. 부동 방향을 외우지 말고. 이거 외울 때 선생님도 착각했던 게 뭐냐면 D보다 R이 더 커, 둘이 똑같아, D가 더 커 했다가 이걸 안 헷갈려요. 등호니까. 근데 이 두 개가 부동 방향이 헷갈려. 외우려고 하는 거야. 이건 외우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려. 디스턴스 그려. 이만큼이야. 반지름 이만큼이야. 눈으로 봐. 안에 갖고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 헷갈릴 이유가 한 개도 없어. 근데 아까 전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뭐였어? 그럼 그림으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1 플러스 K1은요. 암기하라 그랬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 1 빼기 1은요. 빼기가 직선 모양이다. 이렇게 강조했지. 이렇게 어거지로 암기법을 알려주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지로 표현이 안 돼. 이거는 이미지가 돼. 사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야. 자, 잘 기억하시고. 자, 따라서 이제 이 원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사해야 되니까 결국 디스턴스와 R의 대결이야. 누가 더 커라는 거야. 비교해보자. 중심 얼마야? 0, 마이너스. 그리고 R은 얼마야? 루트 5. 자, 디스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능력으로 바꿔야겠지? 자, 따라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바꾼 다음에 디스턴스 구할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제 중심을 직선에 대입해. 얼마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야. 따라서 루트 2분의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3이 됐어. 그럼 반지름이 어디 있어? 루트 5. 얘는 루트 2분의 3. 자, 또 여기서 문제가 있네. vs 루트 5. 선생님,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대소 비교할 때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 될 때는 제곱해서 빼도 돼. 다시 봐봐. 대소 비교, 제목 필기하세요. 이거 수학적인 기법이야.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교과서에 써있어. 대소 비교하는 법이라고. A에서 B를 빼. 근데 0보다 커. 그럼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아. 그럼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부동 방향이 똑같아. 만약에 A에서 B를 뺐더니 0 나왔어. 무슨 뜻이야? 둘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여기저기 빼. 돼? 빼기가? 되니? 안 되지 잘. 빼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곱해서 빼도 돼. 단 양수의 조건이 있어. 단 양수만 돼. 양수. 위에 거는 양수음수 구분할 필요 없어. 그냥 빼긴 다 돼.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둘 다 양수야? 제곱해서 빼. 앞에도 제곱해 얼마야? 2분의 9야. 뒤에 거 제곱해 얼마야? 5야. 빼.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2분의 10이 더 크니까. 따라서 누가 큰 거야? B제곱이 큰 거야. 따라서 B가 큰 거야. 누가 이겼어? 디스턴스랑 R이랑 누가 이겼어? R이 더 커. 여기 있네. R이 더 커. 교점 몇 개? 2개. 교점 2개? 라고 써도 되고 조금 더 친절하게 쓰면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쁜 답이야.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이긴 한데 그냥 교점이 2개, 1개 연결로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 문제가 또 반복되고요. 또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 반복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내가 지워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얼른 만나지 않을 때는 그림으로 그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디스턴스를 항상 디스턴스를 기억해. 디스턴스 누가 더 커? D가 더 커. 이렇게 찾았는데 공식. 대신에 디스턴스를 찾아낸다는 생각을 못하면 못 푸는 거지. 디스턴스와 R의 대결이다. 디스턴스가 더 크면 중심 이건 뭐예요? 직선는요. 디스턴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대2 K만 남네. R은 루트 5. 디스턴스랑 R이랑 누가 더 커야 돼? 디스턴스가 더 커야 돼. 이쪽이 커야 돼. 맞죠? 그럼 이제 양변을 루트 5로 곱해. 5가 됐지? 그럼 이거 절대값과 5 양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변 뭐 했지 우리? 제곱해서 풀었지. 그지? K제곱 이것도 양변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자리니까 작은 것보단 더 작거나 큰 것보단 더 크다 이렇게 해서 격을 내면 K의 범위가 나온 거야. 2차 공식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큰 것보다 더 크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만 더 알려줄게. 이미 배운 건데 많이들 까먹었을 거야. 기말고사 할 때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암기했던 내용이야. 뭐였냐면 윤주도 외웠고 창도 외웠고 다 외웠던 거야. 뭐냐면 절대값 fx가 상수보다 작을 때 절대값 fx가 상수보다 클 때 이거 외웠었어. 외웠는데 또 낯선 표정을 짓고 있지 이렇게들. 아이고야 너네 내 얼굴을 안 까먹냐? 어떻게 잘 까먹어. 외우면 내가 확인했는데 내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이라고 외우고 이 부등호를 가장자리라고 외우라 그랬어. 가장자리. 절대값이 등호일 때가 제일 쉽잖아. 이때는 fx는 풀만 a거든. 절대값이 상수일 때. 그래서 이거는 사이인데 둘의 사이야. 작은 것과 큰 것 사이 이렇게 풀라고 했고 이건 가장자리니까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마이너스 a보다 더 작거나 플러스 a보다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걸 외운 사람들은 여기서 절대값은 상수다. 사이의 범위다. 가장자리구나. 가장자리다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k가 풀만 오니까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 제곱가 되잖아. 자, 이게 바로 한 거야. 놀라운 사실은 뭐다? 이미 다 외웠던 거다. 근데 몇 번 자고 일어나면서 휘발됐어. 사라졌어. 네. 그럼 다시 넣으면 돼. 자, 까먹었을 때 대처법. 많은 아이들이 까먹으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머리를 때리는데 아무 소용없어. 머리가 더 나빠져. 절대로 까먹었을 때 머리를 때리지 마시고 남아있는 뇌세포를 소중하게 지키세요. 한 번 더 보면 돼. 그러면 내가 까먹었던 거니까 한 번 더 보니까 좀 빨리 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야. 지금 이제 한 번 더 외우면 돼. 이렇게 사이가 장자리. 대신에 루트가 있을 때는 루트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문자가 양쪽에 있을 때는 그때 제곱해야 돼. 이건 지금 우변이 뭐일 때야? 상수일 때야. 우변이 상수일 때. 상수가 아니면 이거 쓰면 안 돼. 그건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절대값 x-1 크다 x 플러스 2 이런 거. 이런 거에 사이 가장자리 쓰면 안 된다고. 그때도 강조했어. 이게 상수야? 이게 상수야? 이거는 식이야 식. x가 들어있는 식. 안 돼. 이건 안 돼. 사이 가장자리 안 돼. 이렇게 설명했어. 이거 조심하시고. 자, 만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반복되는 문제고. 이번에 이거 해볼까?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자, 접할 때가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다. 접할 때는 교체 몇 개다? 한 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표현한다. 자, 제일 수학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접할 때.
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해. 시험을 거의 낸다고 봐요. 선생님 지금 오늘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접하는 직선 할 거야. 접하는 직선. 이게 뭐야? 그 유명한 접선이야. 접선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100%야. 100%. 90몇 %가 아니라 100%야. 접선. 이거를 다음 시간에 주로 다룰 텐데 오늘 그 접선의 1단계를 여기서 다룰 거야. 왜냐면 직선이 원에 접한대. 그럼 얘가 접선이야. 얘가 접선이 이미 등장한 거야. 그럼 접선은 아까 또 그림 그려. 교점이 한 개야. 교점이 한 개. 방식 외우지 말라고. 그림 그리라를 기억하라고. 접한다. 디스턴스 구해. 아래랑 비교해. 어때? 똑같아. 우리 접할 때는 판별식도 0이었어. 그때도 등모였다고. 따라서 접할 때는 맨날 등모야. 접할 때는 맨날. 판별식을 풀어도 등모고 D는 R로 풀어도 등모. 자 이제 디스턴스 구해. 중심 어디 있어? 2,3이야. 2,3. 직선 여기 있어. 나도 디스턴스는 루트 A제곱 B제곱. 점을 직선에 대입해 2 더하기 3 더하기 C니까 5 더하기 C야. 절대값.는 반지는 얼마야? 4. 그치? 그럼 얘를 이항하니까 루트 2.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절대값과 루트를 동시에 해결하기를 제공을 했지만 이제는 절대값은 상수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가면 돼. 자 따라서 여기 상수잖아. 5 플러스 C는 불마 4t. 그럼 답이 몇 개야? 2개야. 여러분 이거 플러스로 한 번 마이너스로 한 번 따로따로 있는 거야. 원래 동시에 쓴 것뿐이지. 어떤 애들은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부분을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이거 다 2개를 한 번에 쓴 것뿐이야. 따라서 2번에 나눠서 답을 써야 되고 마이너스 5 플러스 4루트로 한 번 마이너스 4루트로 한 번 원래 2번 써야 되는데 또 저 표현을 인정하는 선생님도 많긴 한데 중요한 건 2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따로따로 2개야. 그럼 접하는 직선이 2개 존재하는구나. 2개일 수도 있구나. 까지만 기억하면 2개일 수도 있구나. 아직 왜 2개인지는 몰라도 돼. 자, 또 나왔어. 직선이 원에 접하죠. 공식 뭐야? 기억나? 접할 때만큼은 그림 그리지 않고도 바로 대답했으면 좋겠어. 교점이 2개일 때, 만나지 않을 때는 교점이 연결일 때는 그림을 안 그리면 부동호 방향이 헷갈린다고 했어. 하지만 접할 때만큼은 그림도 필요 없어. D는 아니야. 그냥 보는 순간. 너무 많이 나와. 100%예요. 시험 나올 때. 근데 100%긴 하지만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어려울 거야. 한 번에 정목은 안 돼. 자,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넓이가 5 파이 1이 직선에 접할 때 자, 또 접한다 또 나왔지. 바로 이제 원과 직선을 접해. 접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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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R. 바로바로 나오라고. 그럼 이 디스턴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인지도 까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점과 직선이 아니라 원의 어디부터?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야. 이 중심으로부터 까먹으면 안 돼. 아무 점이나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중심이야. 따라서 중심 마이너스 2,3. 직선은 저기 있네. x 빼기 2y 더하기 k는요. 자 이제 디스턴스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점을 직선에 대입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k의 절대값은 반지름 얼마야? 넓이가 5파이래. 넓이가 5파이, 파이 r 제곱이 5파이야. 따라서 r이 얼마야? 루트 5야. 자, 그러면 루트 5, 루트 5, 양변을 루트 5로 곱하니까 10이 8이지. 5가 됐고, 절대값은 상수니까 풀만하고 답이 2개 나온 거야. 자, 이번에도 답이 또 2개 나오는데 모든 A 값을 합을 보라 그러는데 계속 접할 때네 여러분. 어떻게 말? 접하는 직선, 원과 직선이 접하는 접선은 전부 다 되는 날. 자, 근데 중심이 어디 있어라고 했을 때 없어. 구야. 왜? 표준형이 아니잖아. 자, 따라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y제곱 빼기 2y는 마이너스 1로 정리한 다음에 반의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한다. y도 반의 제곱이 1의 제곱이니까 똑같이 더한다. 그럼 이제 표준형 마이너스 6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4.
그럼 중심은 3,1이고 반지름은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자, D는 아니니까, B는 아니니까 역시 디스턴스고요. 디스턴스는 루트 A제곱 어디 가서 직선 여기 있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제 자꾸 하니까 루트 25이 막 보여. 뭐야 그냥. 그 다음에 3,1을 대입하니까 9 더하기 4 빼기 A 절대값. 이건 A입니다. 9가 아니라 9고 이건 A야. 는 R 반지름 2. 이번에도 답이 두 개가 풀마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두 개의 합을 구하시면 해결되겠습니다. 소호단은 두 점을 생각할 때도 엄청 또 연습시키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30분까지 해도 되는데 한 페이지 줄여줄게. 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가 돼. 24번. 미안해.